자, 일단 이제 데이터베이스 JSP에서 이제 DB 연동해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알아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하고 JSP하고 손을 잡고요, 그죠? 협업을 하는 거죠. 자, JSP나 자바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MySQL이라는 DBMS가 데이터 처리를 알아서 해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MySQL 쪽은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쇼핑몰 쪽도 보면 상품 등록할 때 우리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게 아니라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그 등록되는 상품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료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거고, 실제적으로 모든 자료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이제 자료를 집어넣고 빼고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보면 이제 여러 자료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데이터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다. 정의죠. 자, 몇 개의 데이터 파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중복을 없앤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복을. 자, 중복을 없애고, 자, 구조한 데이터의 모음이다. 그리고 이제 검색과 갱신이 자, 효율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파일 시스템 쓸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쓰지 않고 파일 시스템을 썼을 때 최고로 이제 지금 이제 문제시 됐던 게 뭐냐면, 자료가 자꾸 중복되니까, 용량이 늘어난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중복 때문에 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고객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은행인데 거기 돈을 이제 꺼 간다든지 이런 거 있죠. 입금을 했다든지 이건 이제 수첩에 적어 놓게 되죠. 근데 수첩에 한 곳에만 이렇게 중복 없이 적어 놓으면 되는데, 자, 그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빨간 수첩, 파란 수첩, 노란 수첩. 적다 보니까 자, 빨간 수첩, 파란 수첩, 혹시나 수첩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빨간 수첩, 파란 수첩, 노란 수첩에 다, 자, 홍길동이가 나한테 100만 원 꿔갔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걸 다 이렇게 적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적다가 보니까 전화가 왔어. 전화 받다 보니까 나는 다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빨간 수첩, 파란 수첩만 홍길동가 100만 원 꿔갔다 이렇게 적어놓고 노란 수첩에 안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그 세 개의 수첩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자, 홍길동이는 100만 원 꿔갔다 다 적어놓고요. 또 보니까 홍길동이가 돈을 갚았다. 뭐 예를 들어서 갚았다 할 때 이거를 이제 갚았다고 다 세 개의 수첩에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표시를 안 하고 어떤 거는 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첩이 3개 있을 때인데 만약에 2개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갚았다 안 갚았다. 한쪽에는 갚았다고 돼 있고 한쪽은 안 갚았다고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삽입 이상, 뭐 삭제 이상, 뭐 해서 뭐 이렇게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파일 처리할 때 제일 문제시 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써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락 걸어주고 그죠? 언락 시켜주고 뭐 이것도 프로그램 짜야 되지만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데이터가 중복 때문에 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DBMS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바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 안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사용자가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거 베이스 캠프 생각하시면 되죠. 예. 데이터가 모여 있는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데이터만 모여 있으면 그냥 뭐 업무 처리 되나? 저장되고 뭐 이렇게 검색되고 하나?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만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DB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뭐 복구하거나 백업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최적화 시키거나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묶음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DBMS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DBMS를 통해서 DB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든 ASP든 PHP든 웹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JSP, PHP, JSP는 우리가 이제 MySQL을 만약에 설치했으면 MySQL DBMS를 설치했으면 이 MySQL DBMS와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자료를 던져주면 DBMS가 DB에 자료를 저장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 우리 목록 출력해야 돼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DB에서 자료를 꺼내서 다시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싸주고 목록을 싸주고 자료를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나오는데 뭐 첫째는 똑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저장하지 않는 아까 방금 드렸죠. 중복을 제거해서 저장한다고. 그래서 중복해서 저장하지 않는 통합된 자료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액세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수록된 자료고 세 번째는 어떤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임시로 모아놓거나 단순한 입출력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조직의 공동 자료로서 사용자는 응용 목적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는 DBM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다수의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생성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나 다른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나 다른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 매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도 다중 사용자 환경의 누구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처리할 때 데이터의 무결성 그다음에 이제 허가된 사용자 무결성을 보장하고 그죠? 그다음에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결점을 없애는 게 무결성이죠, 그죠? 결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여기 이제 장단점 이렇게 보면 장점은 뭐 좋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중복 최소화하고 뭐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고 일관성, 무결성,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최신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고 데이터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지킬 수가 있고 용이한 데이터 접근이라서 데이터 접근성이 좋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은 DBMS 쓰려면 DBMS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DBMS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사람 쓰려면 비용 들죠. 자, 비용 부담이 크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복구가 어렵다 했는데 이거는 뭐 툴 쓰면 간단하게 되죠. 단점이라고 했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고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스템이 복잡함, 그다음에 뭐 대용량 디스크로 액세스가 집중되면 과부하가 발생된다. 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DBMS 시스템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이거 단점을 해결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느 시기에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쓰고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 DBMS 이제 나올 때 계층형, 트리형이 있죠. 계층형 쓸 때는 뭐 엄청나게 느리고 그죠? 그 1대 n밖에 안 되니까 뭐 처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막 사용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이제 단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하드웨어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통 RDBMS, 광경 DBMS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게 안 좋았다 하는 것도 지금은 처리 속도가 많이 걸려. 이것도 하드웨어가 좋아져 버리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DB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느리죠. 하드디스크 느리니까 SSD 쓰죠. 그러니까 빠른 반도체 메모리 중에 빠른 메모리를 쓰게 되면 실제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를요. 하드디스크 우리가 잘못했던 뭐 플로피 디스크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죠. 지금 안 쓰죠. 디스켓이라고 했던 거 지금은 안 써요. 그거 쓰다가 지금 SSD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실제 주기억 장치로 쓰는 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그냥 DB를 돌려버리면 더 빠르겠죠.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데이터도 읽기 쓰기 하면 더 빠르겠죠. 제일 비쌉니다. 메모리 중에서. 메모리 종류 중에서 제일 비싸게 지금 가격 책정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CPU하고 램하고 뭐 램이 몇 기가인가 뭐 8기가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걔가 지금 단가가 제일 세다 말이에요. 메모리 중에서는. 메모리가 가격이 비싸다는 뜻은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 속도 빠른 거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업무가 중요하고 뭐 어떤 빠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 돌리면은 수익이 많아진다 하면 당연히 그 부품이나 이런 거 비싼 거 쓰시면 되죠. 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게예요. 이런 자료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가 이제 MySQL만 일단 보자는 거죠. 마리아DB, MySQL 똑같습니다. 마리아DB는 MySQL을 개발했던 사람이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게 마리아DB예요. 그래서 실제 그 설치해서 써보시면 똑같습니다. MySQL하고.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뭐 오픈 소스 광경 데이터베이스다. 광경 데이터베이스. 자, RDBMS라고 그러죠.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관계를 만듭니다.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경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된 사용자 및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지르인 SQL, Structured Query 이런 거지. 자, SQL. 자, 우리 DBMS 일 시킬 때 이 명령을 사용하면 SQL 명령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DB를 삭제하고 뭐 수정한다든지 테이블 수정한다든지 뭐 테이블 안에 있는 자료를 뭐 꺼내 온다든지 뭐 CRUD라고 하죠. 자료를 집어넣고 검색하고 업데이트하고 수정이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SQL로 작업이 됩니다. 자, MySQL 개요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자, 설치하는 거 우리 MySQL 사이트 dev.mysql.com 가서 자, 요거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인스톨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5.0대 버전인데 5.0대 버전을 여기 이제 보시면 MSI 인스톨러 실행 파일, 자, 설치 파일이죠. 받아서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보통 뭐 넥스트 다음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버전 이렇게 보니까 커뮤니티 버전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죠. 이제 설치하는 화면이고요.
설치할 때 뭐 디벨로퍼 디폴트 있는 디폴트 해놓고 하면 다음 하면 여기서 이제 지정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 이제 설치해 주는 거고요.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설치하고 싶다. 내가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싶다 하면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스텀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MySQL 서버하고 ODBC라는 거 이게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해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치가 항목이 설치가 되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뜨고요. 그 MySQL 접속할 때 관리자 아이디가 루트입니다. 루트. ROT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루트에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1234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자료에서 쓰는 1234.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워크벤치에서 접속하실 때 루트 1234 루트 계정으로 접속해서 1234 패스워드 넣으시면 접속이 되고요. 참고로 이것도 알아 놓으십시오. 여기 보시면 포트 넘버 있는데 포트 MySQL의 그 포트 번호는요 기본적으로 3306번을 씁니다. 3306번 포트를 쓴다. 일단은 1234 요 패스워드 쓰니까요.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 개발용으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루트 계정으로 그냥 1234 패스워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넥스트 뭐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끝났고요.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요거 프로그램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MySQL 이제 지금 설치를 하시면 윈도우의 서비스로 등록이 됩니다.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MySQL 설치하시면 서비스 명이 MySQL 뭐 버전은 이제 뒤에 붙여가지고 MySQL이라는 이름을 해서 서비스 이름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켜면 MySQL 서버, 그러니까 서비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MySQL 서버가 실행이 돼요. 알아서. 근데 이 MySQL 서버는 화면상에 뭐 이게 아래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 실행하듯이 이렇게 시키면 화면에 뭐 뜨는 그런 게 아니라 메모리상으로 자기가 올라와요. 그냥 실행은 프로세서로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확인은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에 그 제어판에 보면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그 MySQL 서비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SQL 서버가 실행되고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 MySQL 서버한테 뭔가 이제 요청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MySQL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도스 창 형태로 이렇게 실행되는 클라이언트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요.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명령줄. 그러니까 도스 창에 보면 우리가 명령 줄 때 도스 명령 줄 때 텍스트로 명령 주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딱 도스 창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서 패스워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Welcome to the MySQL 모니터 해서 이렇게 환영 메시지가 뜹니다. 버전하고 이런 거, 서버 버전 같은 거 떠요. 그리고 프롬프트가 그 MySQL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서버에 접속을 성공하면 Welcome to 해서 이렇게 뭐 서버 버전 뜨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MySQL 꺽쇠갈로 이게 MySQL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MySQL SQL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프롬프트 MySQL 프롬프트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SQL 배우신 거를 명령을 넣고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서버에 접속하게 되고요.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하게 되고 MySQL 클라이언트 이 화면에서 명령을 주시면 이 명령이 MySQL 서버 쪽으로 전달이 돼서 서버가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MySQL 클라이언트 쪽으로 되돌려줘요. 그 되돌려진 값을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수창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는 화면에 이렇게 줄이 좀 길게 좀 출력이 되면 막 이렇게 막 그 겹쳐서 막 나오고 해서 보기가 힘들고요. 불편해요.
명령을 이렇게 텍스트 이제 수정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워크벤치 GUI 환경이죠.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요거는 이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캐릭터 유저 글자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CUI 환경이고요. 그래서 워크벤치를 주로 많이 쓰죠. 예. 자 그리고 뒤에 여기 설명해 보면 MySQL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드라이브는 우리가 JSP 가지고 그 MySQL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 그러면 JSP와 MySQL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놈이 필요해요. 중개자가 필요해요. 중개자. 그러니까 MySQL과 JSP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탁 붙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죠.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JSP와 이 MySQL 프로그램을 서로 두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가운데서 중개해주는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MySQL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JSP에서 이제 자바나 JSP에서 MySQL 연결할 때 쓰는 게 문제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밑에 보시면 커넥터 J라고 해서요. 커넥터 J. 요게 자바나 JSP에서 MySQL 이제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요 드라이버를 다운받는 그런 화면이고요. MySQL 페이지에 그 들어가서 보면 MySQL 커넥터라는 항목이 있고요. 요 항목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커넥터 ODBC, 커넥터 넷, 뭐 커넥터 J, 커넥터 Node.js, 커넥터 파이썬, 커넥터 C++, 커넥터 C, 그다음에 MySQL Native Drive for PHP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커넥터죠.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각각의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MySQL을 연결할 때 쓰는 프로그램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요 J라는 거 쓰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ODBC나 뭐 Node.js나 뭐 커넥트 파이썬이나 커넥트 C나 C++ 이런 걸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그램 맞게 이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받으시면 안 돼. 버전도 맞아야 되고 아무거나 받으셔도 안 됩니다. 이 이름도 맞아야 돼요. 우리가 자바 JSP 쪽은 커넥터 J 요거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갑자기 또 이게 버전이 또 바뀌었네요. 아까 5점대 버전이었는데 잠깐 제가 좀 빤나? 맞죠, 그죠? 커넥트 J 5.1.46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5.1점 때 버전이다가 갑자기 8점대로 싹 바뀌어 버리네. 그래서 MySQL 이 다운받으시면 압축 파일로 돼 있는데 이걸 압축을 푸시면 안에 자르 이거 자르로 끝나는 거 우리 그 파일 업로드 할 때 자르로 끝나는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사용을 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MySQL 연결할 때 사용하는 커넥터 라이브러리도 자르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할 때는 이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드라이브 파일을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해 주셔야 JSP에서 이제 DB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MySQL DB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압축을 푼 폴더에 MySQL 커넥터 자바 요거 버전이고요. 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jar 파일을 복사하고 자, 자바 설치 드라이버 자, JDK 버전 여기서는 지금 이제 lib 폴더에다가 복사해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바가 설치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 밑에 보시면 lib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등록을 시켜줘라. 복사해서 집어넣어라. 그 복사본을 만들어줘라. 여기 안에 복사해서 파일을 하나 생성해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lib 폴더 안에 보면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그죠? 자르 파일로 끝나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JDK 9 버전 설치되는 경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워크벤치를 써봤으니까 MySQL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면 워크벤치 실행하시고 루트 아이디로 접속하실 때 이제 패스워드 1, 2, 3, 4 넣어가지고 접속하시면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SQL 이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작동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명령어부터 나오면 또 머리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예, 이제 제공되는 거 그거 가지고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그걸 먼저 연습하다가 어느 정도 감 잡으면 다른 명령 할 때 따로 이런 이제 SQL 명령 이제 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럽다 하면 예, 자 기본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 있다 가정하에서 예, 다 만들어 놓은 그 DB 샘플 DB를 올려놓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읽어오고 목록 이제 출력하는 select 명령, 뭐 insert 명령, 이제 추가하는 명령이죠 레코드를, 뭐 업데이트 명령, 수정하는 명령, delete 삭제하는 명령. 그래서 뭐 select from where절이라고 하는데 뭐 검색할 때 먼저 이제 검색 명부터 먼저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해서 내가 딥 데이터베이스 안에 자료가 뭐 만약에 10,000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가져오는 그런 이제 SQL 문장을 먼저 연습합니다. 해서 나는 자 대구에 사는 그러면 서울에 사는 뭐 부산에 사는 뭐 광주에 사는 뭐 제주에 사는 남자 중에 뭐 나이가 뭐 50대인 남자만 목록을 뽑아오겠다. 이것을 SQL 문장으로 만들어서요 명령을 출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SQL 문장을 실제 JSP 프로그램 할 때도 그대로 그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SP 프로그램에서 MySQL을 다루려면 이미 이제 DB나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요 안에 있는 자료를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select 명령하고요, insert 명령하고 업데이트 명령하고 delete 명령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JSP에서 그 SQL 명령을 호스트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 SQL 명령을 DB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JSP의 그 SQL 명령 코드를 JSP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뒤에 지금 예습하시면서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쓰게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설명 일단 드리고요. 일단 여기 밑에 명령이 있는데 이게 SQL 문장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뭐 SQL의 Structured Query라는 게지. Query라는 게지. SQL. SQL. 이게 SQL 명령어예요. 이거 형식입니다. create 자 생성하는 명령이죠.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라 그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띄우고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 DB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create 띄우고 데이터베이스 띄우고 뭐 shopD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 실행을 하면 shop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워크벤치에서 이 명령 주고요. 실행하시면 아까 원통 모양으로 DB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아이콘 하나 생기면서 뒤에 shopDB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요. 자, DB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자료를 바로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그다음 뒤에 거까지 설명 안 돼 있는데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이라는 거. 테이블을 자료 필드 이름과 필드 타입 그러니까 뭐 우리 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주고 실제 이제 뭔가 담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우리 그 선물 상자 같은 데 보시면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안에 칸막이가 다 만들어져 있죠. 칸을 다 만들어 놨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담을 때 그 담고자 하는 저장하고자 하는 것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방 만들듯이 이렇게 쫙 쪼개서 만듭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칸막이를 쫙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그 물기가 없는 거, 여기는 물기 있는 거. 물기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종이는 막 다 젖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그죠? 칸막이 돼 있는 거, 그런 쪽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검색을 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여기 이제 가능하겠죠. 자, 지금 이제 도스 클라이언트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실행해서요. 루트 계정으로 1, 2, 3, 4 패스워드 넣고 요거 앞에서 나왔었는데 접속하는 예고요. 자, 일단 여기에 보면 그 show 데이터베이스 지금 글자가 좀 작은데 show 띄우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DB 안에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여달라 하는 명령이에요. SQL 명령입니다. 이게. 자, DB 목록을 보여주세요 하는 SQL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제 도스창 형태로 지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목 밑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JSP 북, DB,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 이렇게 해서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목 이름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도스창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여러분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이제 MySQL 이제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사용도 이제 하는 것도 조금 알아야 되지만 주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GUI 환경.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에서도 실제 이제 이 MySQL 드라이버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그 워크벤치처럼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워크벤치를 쓰고 있죠. 워크벤치가 더 자세하고 더 쓰기 쉽습니다. 굳이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소스 돼 있고 뉴 해가지고요. 실제 그 MySQL 그 드라이버 선택하고 그 접속할 때 사용할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아이디 패스워드 있죠. 그런 거 값을 세팅을 해주면 접속이 돼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워크벤치의 일부분 기능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워크벤치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워크벤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이런 이제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뭐 MySQL 여기 보면 커넥션 프로파일 그래서 유형을 설정하기 해서 여기 이제 요 아까 뉴에서 목록 들어가서 MySQL 하고 접속할 때 쓰는 이름 MySQL 컨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specify driver and connection detail 해서 여기 이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항목의 new driver definition 요 부분이죠. 이거 눌러 가지고 드라이버 목록이 뜨면 우리 이제 JDBC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넥터 J 있죠. 커넥터 J. JDBC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지금 버전별로 이렇게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5.1 타입을 5.1 버전을 이제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JDBC MySQL JDBC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거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리무브 자르 이거는 실제 뭐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add 자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라이브러리 자르 추가 안 됐을 때 라이브러리 추가 이제
그 추가할 때 쓰는 거죠. 예. 요 LRB 폴더에 우리가 복사해 넣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추가할 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라는 탭에 이렇게 보시면은 MySQL 연결할 때 사용하는 우리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거 필요합니다. 근데 커넥션 URL에서 이 MySQL 서버가 어디서 실행되고 있는지, 뭐 로컬호스트, 그다음에 포트 3306. 예. 앞에 보면 JDBC 콜론 MySQL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 이제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넣어서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JSP book DB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고요. DB 이름을 요 밑에도 줍니다. 예, 주고 드라이브 클래스라고 해서요. 요거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m.mysql.jdbc.driver. 그 다음에 패스워드 아이디는 MySQL 접속할 때 쓴 패스워드 아이디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로 그냥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때는 그렇게 하고요. 실제 운영되는 그 서버에서는 관리자 아이디를 함부로 못 써요. 그 우리가 개발 연습하니까 이걸 쓰는 거고,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서버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개발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 관리자가 있어서 계정을 할당을 해줘요. 너는 이 계정으로 이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면 이 DB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다른 건 손 못 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DB만 딱 보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JDBC 드라이버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표시되면, 자 이렇게 세팅이 다 되면요,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테스트 커넥션이라는 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석세스 창이 뜹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접속이 되면,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접속이 제대로 되는지, JDBC 드라이버 상에서 MySQL 서버에 접속이 제대로 되는지, 예,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정상적이 되면 요 데이터 소스 탭,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의 요 탭에 요 접속이 됐으니까 MySQL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떠요. 예. 그러면 이제 요 원통 모양 있죠. 이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JSP book DB. 예. 이런 식으로 아이콘 뜨고요. 예. 뭐 연결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커넥트라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요 바로 가기 단축 화면 메뉴가 뜹니다. 예. 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SQL 스크랩북 열기라고 해서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 그 워크벤치에 보면 우리가 SQL 그 명령을 입력하는 창 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버전 선택해서요. 예, 그 클릭을 하면, 예, 이 SQL 스크랩북이라고 해서, 예, SQL 여기에 이제 이 빈 창이 이렇게 뜨는데 SQL 이제 명령을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벤치하고, 예,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 SQL 실행하고자 하는 문장을 넣고요,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행했던 뭐 텍스트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또 저장도 가능해요. 파일로, 텍스트로.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 뉴 뭐 메뉴 들어가서 세이브가 저장하는 거죠. 네. 뭐 실습한 거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집하는 기능이고요. 뭐 컨트롤 X 잘라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SQL 문장 실행할 때 우리 그 워크벤치에서는 번개표 눌렀죠. 근데 명령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 실행하고자 하는 SQL 명령만 이렇게 블락 설정하셔가지고요, 번개 모양 탁 누르시면 그 부분만 실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해요. 예. 그래서 execute selected text. 그러니까 SQL 문장을 여기 여러 개 이제 작성해 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실행하고 싶다 하면 그 SQL 문장만, SQL 문장도 한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우클릭 하시면 execute selected text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블락으로 선택되어 있는 요 영역에 SQL만 실행해 줍니다. 예. SQL 여기서 요 창에서 작성하고 실행하고. 예. 아니면 단축키로 여기서는 이제 Alt X, 예, Alt X가, 예, 요
블락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 SQL 문장을 실행해주는 다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SQL 리절트 뷰라고 해서요. 결과창이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목록하고 이런 거 실행하실 때. 자, 리절트 및 새로 이렇게 실행 결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추가가 되고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문장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SQL Structured Query라는 게지.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 이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언어입니다. 자, 질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 뭔가 요청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의 기능을 비롯해 데이터 정의 및 조작 기능을 가지고 개개의 레코드보다 테이블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고, SQL 문장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DDL, DML, DCL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이라고 그러죠. 조작어죠. 정의어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제어 해서 DCL 이렇게 하는데 자, 이 SQL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기능별로. 그래서 이제 DDL에서 create, alter, drop 이런 거 이제 SQL 문장이 들어가고요. 분류에. 그다음에 DML 같은 경우는 조작어 같은 경우에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그래서 요 DML 부분 SQL 쓰실 때, 우리 여러분들 그 SQL 이제 하실 때 JSP에서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씁니다. 이 부분. 예. 요 select, insert, delete 여기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쪽에 들어 있죠. 예. 챕터에 보면 요 부분은 먼저 모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권한을 주고 받고 grant 권한 주는 거, revoke 권한 뺏어 오는 거죠. commit 뭐 롤백 해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잭션 관리하는 이런 SQL 명령들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거나 create 데이터베이스 만든다 그랬고요. 사실 지우는 건 앞에 코드가 없는데 지울 때는 drop, drop라고 drop을 씁니다. drop, drop 데이터베이스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 주면 삭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테이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use 명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use 예를 들어서 이제 create database 해서 JSP book DB 해서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요 클라이언트에서 use JSP book DB 해서 요 데이터베이스 쓰겠습니다 하면 데이터베이스 changed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요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드는 요 SQL 문장, 여기 명령어예요. 자, 여기 지금 자, create부터 해서요. 여기 소갈로 닫고 세미콜론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든 한 문장은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죠? 자, 위에 형식을 보시면은 테이블 만드는 SQL 명령어는 create 테이블. 자, 이거 띄워쓰기 하셔야 돼요. create 띄우고 테이블 띄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항목 있죠. 항목의 이름, 뭐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전화번호 필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제 필드 이름을 영문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드에 숫자를 저장할 것 같으면 int, 뭐 문자를 저장할 것 같으면 캐릭터나 박캐릭터 뭐 이런 것들 쓰시고, 날짜를 저장하고 싶으면 데이트. 우리 그 변수에 보면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형. 그러니까 필드마다 어떤 자료 타입의 자료를 데이터를 저장할지 자료형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create 테이블 멤버 테이블 만들어라는 거죠. 자, 이 멤버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생겼나 그겁니다. 자,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이게 create 테이블 멤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멤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 이렇게 하고, 자, 이 테이블은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멤버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ID, name, password. 자, ID, name, password. 여기 이제 ID,
여기에는 이제 name 열 제목이죠, 그죠? 패스워드 예,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예, 필드 3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요 필드명 뒤에 int 나오죠. int가 뭐예요? 인티저잖아요. 오, 정수값. 그죠? 아, 여기는 숫자. int가 있으니까 여기는 예, 숫자 저장할 수 있죠. 그죠? 예, id는 예, 숫자 넣을 수 있고 name 바하 캐릭터 100이죠. 요거는 100자까지 글자를 100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자열. 예.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문자열 50자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디와 네임과 패스워드의 타입,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난널 있죠, 난널. 널과 난널인데 널이 있으면 널을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난널은 널 넣으면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는 MySQL에서 보통 이제 자동 증가값을 가지는 자동 증가값을 요 필드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값을 넣지 않더라도 예, 숫자가 자동으로 1, 2, 3, 4 자동 증가값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밑에 프라이머리 키. 예, 자, 요 아이디는 중복되지 않는 주민번호 역할을 한다. 주민번호 있죠, 그죠? 각각 여기 레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레코드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 하면 요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아이디를 쓰겠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SQL 형식하고요.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